축하 파티야. 누가? 민주가. 진짜? 응. 네, 저는 오늘 첫 출근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사를 갔다 와서 마침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어서 오늘 한번 그 여정을 길게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퇴사하고 영국에 온 거고 뭐 무조건 데이터 사이언스의 길을 다시 밟아야겠다라고 다짐한 건 아니지만 여러 직장을 다녀본 것도 아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고작 한국에서 같은 직장에서 2년 동안 일한 건데 섣불리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회사를 다녀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해보든지 조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은 다른 직군을 가든지 아니면 도메인을 다르게 해서든지 그래서 여기 와서 더더욱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계속해서 저는 취업 준비를 해왔어요. 제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바를 하면서도 계속 지원하고 인터뷰도 보고 있었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는 정말 이 준비 과정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를 올 때 참고한 블로그나 유튜브들이 있는데요. 근데 또 완전히 제 상황이랑 똑같진 않아서 보면서 조금 나는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좀 더 정보가 많았으면 했어요. 제가 일단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영상 올린 시기를 보면은 7,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강하게 나는 가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다짐을 하고 그때 제가 이렇게 노션을 만들었어요. 이제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보는 족족 여기다가 이제 인터뷰 과정, 인터뷰 보는 프로세스랑 날짜랑 인터뷰 회사 보는 회사마다 또 준비해야 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서치도 해야 되고 도메인 관련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각 회사에 맞는 이제 자기소개나 예상 질문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또 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본 회사는 총 일단 열려요. 21개예요. 21개의 회사를 면접을 받고 이제 그 면접이 가장 빨랐던 게 2024년 9월 12일부터 해서 쭉 해서 이제 진짜 1년 동안 했네요. 올해 9월까지 면접을 보고 1년 동안 면접을 보다가 이제 취업보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제가 엄청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뭐 인터뷰 스킬이 늘고 점점 이제 뭐 실력도 쌓이고 그래서 잘 된 것 같지는 않고 딱 저에게 맞는 포지션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 requirement에 제가 맞고 그리고 그냥 뭐 운과 타이밍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임라인대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024년 8월에 저는 가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플랜을 쫙 세우고 그때부터 준비했던 게 뭐 링크드인을 제가 원래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링크드인 정리를 확실히 그때 좀 각 잡고 했었고 그리고 또 CV 준비를 계속했어요. CV도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일단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어떻게 CV를 작성하는지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영국으로 취업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본인의 경력을 작성을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찾아보고 조언도 좀 구하면서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영국에 와서도 한번 싹 갈았거든요. 템플릿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템플릿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템플릿이 아마 제 마음에 좀 안 들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공유를 받은 건데 본문이 글씨가 회색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취뽀를 하신 분들이 꽤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이제 계속 가봤는데 어쨌든 계속 이제 취업이 안 되면 안 된 이유들을 찾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도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력서 템플릿도 아예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가독성 좋은 걸로 바꾸고 그리고
예를 들어 커버레터 쓰는 칸이 있으면 커버레터 쓰는 방식도 조금씩 바꾸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2024년 8월에는 진짜 제 기억에는 작년 여름에 한국에서 거의 카페에서 살았어요. 제가 살던 곳, 그 자취방 근처에 카페들 정말 맨날 갔어요. 그러니까 회사 끝나고도 가고 재택하는 날에는 일 빨리 끝내놓고 이거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거의 여기에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작년 여름부터는 제가 거의 뭐 약속도 안 만들고 혹시 이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프리랜싱도 하고 왜냐면 제가 해외에서 일한 경험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아쉽다고 생각했거든요. 해외 취업 시장에서 나를 뽑으려면 뭔가 해외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외국 클라이언트들이랑 프리랜싱 일을 받아서 그거라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막 안 그래도 일도 바쁜데 이거 영국 취업 준비를 하면서 또 프리랜싱 일도 찾아서 막 했어요. 그때 한 두세 명의 클라이언트들이랑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제 CV에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뭐 용돈벌이도 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CV에 넣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 전 직장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많기도 하고 그 전에 대학원이랑 대학원 인턴 때 했던 프로젝트들도 꽤 있었어서 그냥 그게 충분히 많았거든요. 소스는 많은데 근데 또 이제 이걸 이 기업이 원하는 도메인 경험, 프로젝트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잘 맞춰서 CV를 이렇게 잘 섞어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사실 한 CV로 그냥 다 지원을 하긴 했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조금 임팩트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들 그런 거를 위주로 CV를 만들었고 구성을 했고 근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새는데 어쨌든 타임라인을 다시 얘기해보면 8월 달에 이런 거를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이 여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 갑자기 인터뷰 기회가 생겨요. 근데 저는 인터뷰 기회를 사실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8월부터 지원을 했던 이유는 나는 무조건 내년 5월에 영국을 갈 건데 어쨌든 그냥 막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내 링크드인이랑 CV도 많이 수정을 해두고 지원도 충분히 해본 상태에서 가면 어쨌든 도움이 될 거잖아요. 가서 내가 계속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지원을 하면서 혹시라도 인터뷰 기회가 생기면 연습 삼아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저는 지원을 계속 했었던 거지 나는 취업이 돼야만 영국을 간다 이런 생각도 아니었고 저는 일단 무조건 5월에는 그냥 퇴사를 하고 갈 생각이었어요. 9월, 10월에 한 3군데 정도를 제가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그중에 2군데는 두 번째 인터뷰를 가고 하나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인터뷰가 뭐였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젝트, 과제를 주고 뭐 주피터 파일이나 파이썬 파일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과제 형식이 두 번째였는데 어쨌든 그 두 회사 모두 다 제가 두 번째까지는 갔는데 하나는 거기서 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파이널 인터뷰까지 가서 최종 그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그때가 11월이었거든요. 작년 11월. 근데 너무 두근두근 하고 제 생일이 11월 말인데 11월 25일이었나? 그때쯤에 HR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봉 협상을 다시 마지막으로 하자고. 저는 그 메일을 받고 제가 된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합격했다라는 그 텍스트는 없는데 근데 뭔가 어쨌든 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갔고 HR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이거 된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때 퇴사 버튼을 누르진 않았지만 이제 퇴사를 하고 갈 준비를 아예 막 다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아마 이거 전 영상에서 얘기했을 텐데 건강검진이라고 하나? 건강검진이 아니었는데? 신체검사를 제가 11월 달에 미리 받았고 어쨌든 신체검사를 받으면 그걸 6개월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나가게 되면 그거 신체검사 바로 비자센터에 가져가서 바로 비자를 받으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내가 이 신체검사를 내년 5월에 써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신체검사도 받고 왔고 뭐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도 다 알아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를 했는데 뭐 연봉 협상을 제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들의 요구에 나는 안 된다, 난 더 줘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갑자기 안 됐다고 마지막 메일이 온 거예요. 그때가 아마 제 생일쯤이었어요. 저는 너무 그때 우울했어요. 이렇게 나를 다 된 것처럼 기대를 하게 해놓고
갑자기 안 되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거를 기대를 하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다독이긴 했어요. 어차피 너가 5월 전에 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5월에 그냥 나가기로 한 거고 괜찮다고 이렇게 다독였지만 어쨌든 그때 한번 이거 무너졌어요. 그때 8월부터 11월까지 제가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그 4달 동안 그냥 뭔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저는 뭔가 그런 이렇게 목표가 생기면 이제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스스로한테 가혹하게 굴기도 하고 그냥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목표가 이건데 그 목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거 진행 중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조금 저는 그거를 이렇게 성공을 해야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만 얘기하고 얘기도 잘 안 했거든요. 내가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근데 이제 11월 달에 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가 또 갑자기 안 되니까 그리고 날씨도 이제 너무 추워지고 그냥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회사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영국 취업 준비를 계속 병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과 그 열정이 불타도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제 열정도 사그라들고 회사 일도 바빠지면서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해지니까 그때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때부터 조금 지원도 옛날보다는 덜했고 이제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하면서 별로 여기에 쓸 시간이 정말 물리적으로 없었어요.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겨울을 보낸 거죠. 근데 겨울을 보내면서 그때는 정말 인터뷰가 몇 개 없었어요. 진짜 영국에 오기 전까지도 한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월 달에 하나, 2월 달에 2개. 그리고 이제 3, 4, 5월에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4월 달에 퇴사를 하고 어차피 5월에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겠다 하고 5월에 왔죠, 영국을. 그리고 영국을 오면서 이제 저의 원래 목표는 여름 안에 나는 취업을 무조건 하겠다 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들고 온 돈도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잘 모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8월 말까지 정말 간신히 살 수 있는 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하다가 오지 않은 청년들보다는 돈을 더 들고 왔겠지만 근데 또 일을 그만큼 하고 온 사람 치고는 돈을 애게 그것밖에 안 들고 왔어?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넉넉하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가서 쇼부를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저는 지금 장소를 이동했고요. 여기서 이제 남은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어쨌든 뭐 영국에서는 알바라도 하면은 살아는 지니까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또 저는 저를 더 혹독한 환경에 놓아야지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든 나 자신을 살려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부모님한테 손 벌릴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뭐 누가 나를 구제해줄 사람은 없으니까 영국에 일단 가면은 뭔가 더 간절하게 혹독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돈도 이제 점점 떨어져 갈 테니까 뭐 알바를 하든 뭐를 하면서라도 좀 더 제가 바라는 꿈을 향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저는 그냥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다시 돌아가도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자. 그게 항상 저의 인생의 모토이기도 했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모아온 돈을 다 썼거든요. 진짜 다 썼어요. 전 재산을 아예 다 쓴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제 재산이 없어요, 저는. 그 정도로 다 썼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알바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만약에 알바를 구하고 쭉 꾸준히 열심히 일했으면 아마 모아온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면서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국은 이제 물가도 비싸지만 어쨌든 뭐 풀타임으로 어디에서 일을 하면 시급도 꽤 짭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란 말이죠. 막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최소한의 생활은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알바를 2번 했어요. 아직 돈이 바닥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 간절함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가치 판단을 했을 때는 알바를 하는 게 아까웠어요. 왜냐면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 8월 말 정도까지 먹고 살 돈은 있잖아요. 근데 알바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알바를 병행하는 게 좋겠지만 근데 저는 알바를 하면서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뺏겼어요, 알바에. 당일날은 갔다 와서 당연히 쉬어야 되고 쉬는 날에도 정말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루고자 한 그 영국에 온 목표랑은 점점 더 이제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늘어지면은 또 작년 겨울처럼 뭔가 힘들어질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또 그래요. 뭔가 하나에 팍 꽂히면 팍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유지하진 못해요, 제가.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다 보면 불이 싹 꺼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빡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집중할 수 있는데 알바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못하니까 뭔가 취업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힘들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뭔가 개인적인 에너지들도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옷 입는 것도 좋아하니까 옷을 뭐 예쁘게 차려입고 나간다든지 뭐 친구를 만나서 얻는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춤추러 가서 얻는 에너지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니까 뭔가 너무 이렇게 다 힘들고 싫은 거예요. 그 두 번째 알바를 제가 7월 말 정도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는 남은 돈이 한 달치가 있는 거잖아요. 나 이 한 달은 취업 준비에 진짜 올인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알바를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때. 한 달치밖에 돈이 안 남았는데 어쩌려고 그만두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발등에 진짜 불 떨어졌을 때 알바를 또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알바 구하는 것도 힘들긴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거 올인을 안 해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8월 달부터 이제 올인을 하면서 인터뷰 기회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8월 달부터 행운이 많이 찾아왔어요. 제가 정말 좋은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취업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인한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취업이 됐으니까 하는 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게 너무 지금 마음 심경의 변화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그 타임라인대로 풀어보자면 와서 이제 지원을 쭉 했어요. 하면서 6월 달에 인터뷰가 한 3개 정도 있었네요. 3개 정도 있고 7, 8월 달에 한 4, 5개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인터뷰까지 간 것도 많이 없고 거의 다 첫 번째 그 스크리닝 인터뷰까지만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뭔가 핏이 안 맞았다는 소리겠죠? 그러다가 8월 말 조금 많이 생겼어요. 인터뷰가 많이 생기고 그 두 번째 인터뷰까지 가는 것도 조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솔직히 이번에 취업한 이 회사는 제가 8월 달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9월 달에 지금 최종 합격이 된 게 아니고 6월 달에 지원을 한 회사였어요. 여기가. 6월 17일에 폰 스크리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롤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러느라 중간중간 저랑 계속 연락을 했었어요. 뭐 7월 달에도 한 번 연락이 왔었고 그러다가 또 8월 달에 연락이 온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를 정말 끝까지 조금 안 믿기도 했고 너무 잠수를 많이 타니까 한국인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빨리빨리 돼야 되고 확실히 좀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렇게 안 해주니까 저는 여기서 솔직히 너 취업 됐어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정말 공식 오퍼레터를 받기 전까지는 저는 마음을 안 놨어요. 계속 다른 데 인터뷰도 보고 지원도 계속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첫 출근도 했고 정말 취업이 되긴 됐습니다. 제가 이 타임라인을 그냥 간략하게 뭔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이 영상을 이렇게 브이로그가 아닌 영상으로 따로 찍고 싶었던 이유는 네 진짜 정보성 영상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정보가 많이 없죠? 근데 그냥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과거의 저한테 보내는 영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해외 취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께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었고 유튜브에 올라온 모든 해외 취업 영상을 다 본 것 같고 모든 영국 취업 블로그를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워홀로 가는 게 맞는지 이게 되는 건지 막 이런 거를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혼자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 계시다면 정말 이 영상이 꼭 용기에 불을 지피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그
그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취업을 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단 말이에요. 뭐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를 찾아보면 계셔요. 그런 IT 쪽, 테크 쪽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마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디자이너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글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정말 있구나. 아, 내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용기를 그분들 글과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또 런당사라고 런던에 사는 당신의 사정? 그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맨날 들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한국 분들이 런던에서 커리어를 멋있게 쌓아가시고 계신 걸 보면서 또 정말 기회가 없진 않구나. 내가 가서 잘하면 잘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용기를 다 그렇게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얻었고, 그리고 그냥 영국에 워홀 가셔서 그냥 알바하고 계신 분들이랑도 연락을 많이 하면서 진짜 최대한 있는 정보 없는 정보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꼭 그런 용기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소스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인생은.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일단 내 자신을 그 환경에 내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봐라.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만든 말 같긴 한데, 왜냐면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저를 살게 했어요. 근데 정말로 다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는 게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실패하더라도 뭔가 배우는 게 있고, 그리고 저는 나를 거기 내던졌을 때 예상치 못한 것들이 찾아오거든요, 항상. 왜냐면 인생은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만나고,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항상, 진짜 항상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제가 한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에도 오면서 제가 제 자신을 믿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좀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엄청 큰 실패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믿긴 했어요. 제 경험상 나는 여태까지 잘 살아남았으니까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 근데 이번 건 조금 크긴 했어요. 왜냐면 다니던 회사가 그렇게 막 마음에 안 드는 나쁜 회사도 아니었고, 사람들은 이제 정년까지 다니는 회사라고 하는데 내가 그 회사를 퇴사하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영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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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고민을 했고, 와서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정말 많이 힘들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일기도 많이 쓰고 조금 후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너무 잘 됐잖아요. 지금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좋은 직장도 여기서 들어갔고, 물론 또 이게 영원할 거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롤이 12월 31일까지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때까지 제 퍼포먼스나 제가 해오던 것들을 보고 연장을 할지 말지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솔직히 한 3달밖에 없어요. 지금 3달 시한부거든요. 그 뒤에는 또 백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두렵기는 하죠. 또 당연히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취업을 했다는 거 자체에 이 기회를 지금 가졌음에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열심히 제가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12월까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뭐 다른 길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알바를 하면서 이직을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다니는 동안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다른 직장도 알아보기는 알아볼 거고, 열심히 하면 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뭔가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제 자신을 안 믿어줬으면 전 절대 여기 오지 못했고, 절대 이렇게 글로벌 대기업에 취업해서 런던 중심에 있는 오피스에 제가 출근을 한다? 이건 진짜 제가 제 자신을 믿어줬기 때문에 하늘이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 취업하고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거든요. 제 한국 친구들, 같이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간사한 게,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제발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딱 얻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과 감사도 잠시고 또 이제 다른 걸 걱정하고 다른 걸 원하거든요. 제가 초반에는 당연히 인터뷰 기회만 제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고 인터뷰 기회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제발 취업하게 해주세요. 제발 붙게만 해주세요. 이랬었고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행복도 잠시고 또 이제 12월 말이 되면 나는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제발 연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항상 그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걸 얻기 위해서 달려온 길들이 또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충분히 나 자신에게도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겠죠. 그러면 또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찰 텐데 그럴 때마다 아 이게 진짜 내가 너무너무 간절히도 원했던 거였지 내가 너무 일을 하고 싶었지 이거를 나한테 좀 리마인드를 시키면 그래도 삶이 훨씬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는 잘한 거야. 그리고 이건 정말 너가 원했던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조금 행복하게 해내보자. 좀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도 그렇고 이거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자기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고 계신다면 한번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내가 원해서 온 자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 뭔가 이렇게 타임라인 제공해드리면서 이때는 이걸 준비했고 이때는 이걸 해서 이렇게 착착착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조금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이때는 감정적으로 어땠으며 이때는 어땠으며 이렇게 너무 감정을 기반으로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거든요. 저도 뭐 잘하는 게 아니어서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1년 동안 지금 이 짓을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물론 이게 제가 지금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정상을 찍어서 이제 내가 아주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해피엔딩 이건 아니라 당연히 지금부터 더 힘들 거예요. 당연히 영어로 말하면서 일하고 또 12월까지 이제 좋은 성과들을 내야 되는 게 너무 힘들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지만 지금 그래도 만끽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첫 출근이었고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오늘은 가서 그냥 간단히 노트북 받고 IT팀 가서 다 보안 깔고 핸드폰에도 세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했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거의 온보딩 절차를 좀 밟으면서 이제 슬슬 일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정말 눈물 흘리는 날도 분명히 있을 테고 힘들 테지만 그래도 그냥 최선을 다해볼게요. 12월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 믿어봐야죠. 제 자신을. 어쨌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